네, 이어서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김우식 차장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, 일단 지수상으로는 물론 강보합권 수준이지만 오름세를 기록은 하고 있는데 체감 지수는 상당히 낮을 것 같아요. 삼성전자가 나홀로 오름세, 전기전자 업종으로만 외국인들의 또 순매수가 몰리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.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먼저 자세하게 설명부터 해주시죠. 네, 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삼성전자와 어떤 배당에 관한 얘기가 되겠는데요. 이제 FOMC 회의는 끝났습니다. 말씀드렸다시피 뭐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뭐 거의 없다. 예, 큰 영향이 없다. 그렇게 봐야 되겠고, 그보다는 어떤 기업들의 개별 실적에 따라서 급등락만 반복하고 있고, 지수는 좀 지루한 흐름이죠, 오히려. 그래서 어제와 오늘을 통해서 시장을 놓고 보면은 역시 삼성전자가 급등하면서 지수를 방어하고 있는 상황이고, 오늘 5% 가까운 급등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계산상으로 놓고 보면은 오늘 강보합이 지수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게 보면 지수는 사실은 거의 마이너스 1%에 가까운, 계산상으로 보면 삼성전자를 빼면은 거의 마이너스 한 0.89% 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. 해서 사실 싸늘한 느낌이 날 수밖에 없고, 지수도 사실은 마이너스가 되겠지만은 외국인 수급도 마찬가지죠.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오전에 벌써 10만 주 이상이 들어오고 있는데 뭐 천억이 훨씬 넘습니다. 천억이 훨씬 넘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매수가 지금 한 3,400억 전체로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역시 이걸 빼면 삼성전자를 빼면은 뭐 6, 700억 이상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. 그 정도로 이제 어제 삼성전자 그리고 오늘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또 일부 그룹주의 강세가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, 그렇게 봐야 되는데, 이제 중요한 건 요인이 뭔가를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. 삼성전자 이런 강세를 이끌고 있는 것은 물론 이제 4분기 실적이 좀 나아질 거란 얘기도 있습니다. 참 다행스러운 얘기가 되겠는데, 그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사실 불확실성이 아직도 있죠.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것,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확실한 것 하나는 뭐냐면은 향후에 밝혀질 어떤 배당 정책과 같은 어떤 주주 친화적인 정책의 어떤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. 이게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. 삼성전자가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번은 아니지만 현재 배당 정책, 배당 확대 같은 어떤 정책을 검토를 하고 있고, 막 그에 관해서는 4분기 실적 발표 때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거든요. 그런 그 정도까지 얘기했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러면 폭락을 하겠죠. 근데 그럴 리는 없을 거고 분명히 긍정적인 어떤 배당 정책 같은 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. 해서 외국인들은 그에 대한 베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. 그 전부터 계속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매수를 해왔었거든요. 최근에 이제 우리 증시, 그다음에 미국 증시, 그다음에 중국 증시, 예전에 이제 미증시 갈 때 우리가 못 따라가니까 중국 증시가 가면은 우리가 따라갈 것이다 그랬는데, 지금은 중국 증시 가는데도 못 따라갑니다. 이렇게 계속 디커플링 나온 이유는 사실 우리의 성장성에 문제가 있다,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. 최근 기업들 실적 발표를 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제 성장성이 둔화되었던 기업들의 실적, 또 저금리 기조, 또 정부의 배당 확대 정책, 또 최근에 이제 신배당 지수까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?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를 통해서 볼 때 아마 향후에는 종목을 선별함에 있어서 이 회사가 배당이 가능한가, 이 점에 더욱 아마 좀 주목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. 워낙에 우리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 배당 성향 자체가 낮습니다. 또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은 좀 클 수밖에 없고, 어차피 실적이 험악한 종목은 배당도 못 하거든요. 그래서 외국인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향후에 어떤 배당 성향이 증가할 수 있는 어떤 기업, 그런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, 종목 판단 기준이 되지 않을까,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네, 이런 가운데 오늘은 또 어떤 전략 말씀해 주시겠어요? 예, 10월 마지막 날이 되겠고요. 이제 11월 장세가 열리게 되겠는데, 마지막 남은 하반기 또 어떤 장세가 될 것인가, 상당히 좀 변동성이 심한 10월 장세가 끝났습니다. 아마 11월 시장을 바라볼 때 아마 실적 시즌이 이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어떤 민감한 장세는 좀 지속될 것 같고요. 오늘도 뭐 실적이 잘못 나온 종목들은 또 급락을 또 속출하고 있는데, 일단 시장은 그런 흐름은 여전히 조금 이어질 것이고, 또 실적에 따른 어떤 개별 종목 장세가 가장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. 이번 남은 2개월 정도 11월과 12월의 어떤 키워드가 뭐가 될 것이냐를 말씀드리면,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배당도 하나의 키워드가 될 것이고, 또 어제 중국 증시가 또 다시 한번 상승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?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후광통 기대감도 있고, 또 특히나 중국 정부의 내수 경기 부양책이 또 어제도 나왔었는데 그에 힘입으면 컸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마 키워드는 여전히 중국이 될 것 같고요. 물론 이제
중국 수혜주는 예전과 분명히 바뀌었죠. 그 바뀐 수혜주들이 여전히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수출보다는 내수 여전히 똑같겠고 또 수급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대형주들이 달리기에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역시 뭐 실적이든 아니면 개별주를 가지고 있던 중소형주 쪽의 흐름이 향후에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네, 여전히 중소형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.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.